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였던 장 앙텔무 브리아 사바랭이 책 미식 예찬에 쓴 말이다. 1826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말이다. 사바랭의 이 말은 시간이 흐르고 몇몇 사람을 거치면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의미로 바뀌어 전달됐다. 음식이 건강을 지배한다는 믿음으로 바뀐 것이다. 비록 사바랭의 의도와 달랐다고는 해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 실제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한 가지 더 변하는 게 있다. 바로 장내 세균총 즉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인체에는 박테리아를 비롯하여 바이러스, 원생동물, 균류, 고세균류 등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데 이들 미생물을 합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또는 다른 동물의 소화관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이다. 일부 박테리아는 질병과 관련이 있는 반면 건강에 많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박테리아도 존재한다. 실제로 인체 내에는 인간 세포보다 많은 박테리아 세포가 있는데 박테리아 세포는 약 40조 개인 반면 인간 세포는 30조 개에 불과하다. 이들 미생물을 합친 무게는 뇌의 무게와 유사하다. 이들 미생물은 인체 안에서 특수장기와 같은 기능을 하며 인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게놈 집합체는 인체 내 인간 DNA 양의 100배를 초과한다. 미생물 군집의 엄청난 유전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인체 내 거의 모든 생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장내 박테리아는 여러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있는데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자폐증과 같은 다양한 정신과 장애가 장내 미생물 구성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진정한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소화기관은 단순히 음식물의 소화 흡수만을 담당하지 않고 면역 기능, 영양소 생산, 뇌 기능 개선 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장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현대의학은 건강을 건강과 질환의 두 가지 관점에서만 파악한다. 그러나 기능의학에서는 건강, 기능적 이상, 구조적 이상으로 생각한다. 어떤 공격인자가 나타나도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격을 방어하는 자연 치유력이 무너지면 불가역적인 질병의 상태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 운동 부족 등으로 우리 몸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불건강, 미병의 상태에 있다. 이 시기에는 본래의 생화학적 기능이 느려져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다거나 하는 기능적 이상이 나타난다. 기능의학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가끔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생화학적 과정을 바로잡아 놓고자 하는 것이다. 기능의학은 이미 잘못 설계된 질환의 증상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 돌려놓는 것이다. 쉽게 말해 수도꼭지에서 물이 넘칠 때 바닥만 닦는 것이 아니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이라 할 수 있다. 일단장에 서식하는 각종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중금속, 독성 물질 등을 없애야 한다. 장해독요법은 장내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수한 뒤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전통적으로 클로렐라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플랑크톤의 일종인 클로렐라는 민물에 서식하는 아주 작은 녹조류이다. 1950년대 일본에서 클로렐라 연구가 확산되면서 클로렐라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일본에서는 수십 년간 건강식품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다. 국내에서는 면역력 증진, 항산화, 피부 건강 효과를 인정받았다. 클로렐라는 우유달걀과 함께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 보고이자 각종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엽록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이다. 클로렐라에 들어있는 성분의 60% 정도가 단백질이다. 달걀의 5배이다. 필수 아미노산은 쇠고기의 2배에서 4배, 칼슘화 연무기질은 우유의 약 4배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포화지방산, 단순불 포화지방산, 다중불 포화지방산 같은 지방산이 30종 이상 함유돼 있다. 포화지방산 중 카프릭산과 라우르산은 체내에서 변형돼 면역력을 높이는 데 쓰인다. 한편 항생제나 구충제처럼 항균 작용을 하는 음식이나 영양소로는 마늘, 생강, 아슈와간다, 모린다, 에키네시아, 자몽, 씨앗 추출물 베르베린, 아르테미시아 등이 있다. 나름식은 그 자체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음식 소화가 쉽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소화효소가 거의 없는 죽은 음식이다. 높은 열에서 음식을 장시간 조리하거나 살균 처리를 하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소화효소들은 거의 파괴된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인체는 음식을 소화하느라 소화효소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부족한 소화효소를 충당하기 위해 면역기관에서 사용하는 효소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감염병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소화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면 인체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소화효소를 분비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종종 식곤증이나 피로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천연 소화효소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일부 학자들은 천연 소화효소를 섭취할 경우 인체 내에서 스스로 소화효소를 분비하지 않는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지만 효소 영양제를 먹어도 인체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소화효소 분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소화제와 천연 소화효소는 다르다. 일반 소화제는 소화불량 증세를 일시적으로 낫게 해주는 동물성 소화효소인 판크레아틴만을 함유하고 있지만 식물성 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유당 등 모든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복합효소다. 두 번째 보충할 성분은 위산이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면 위산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든다. 위산은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펩신을 만들어내는 필수 요소다. 정확히 표현하면 단백질 소화에는 위산이 아니라 펩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를 보충한다. 식이섬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장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흡수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장내의 더러운 환경 때문에 각종 세균이 증가하거나 독소가 체내에 다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한다. 장내 유산균은 식이섬유를 발효시켜 장세포의 먹이가 되는 부티르산을 만든다. 부티르산은 세포의 주요 연료 공급원으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유해균의 침투를 막고 면역체계 균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내에 이로운 균의 수가 줄어들면 다른 해로운 균과의 균형이 깨져 건강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식이섬유는 두 종류인데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식이섬유는 대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형성하고 쉽게 배출되도록 해준다.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켜준다.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바나나 등에 들어있는 프룩탄 식이섬유는 대장세포가 비타민 B, K, 바이오틴 등을 생성하도록 돕는다.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15에서 25g 정도면 충분한데 가공식품이나 밀가루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정제되지 않은 통곡류, 채소, 과일 등이나 영양제를 먹는다. 이때 채소나 과일에 따라 함유량과 식이섬유의 종류 수용성, 불수용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영양제를 먹을 때는 대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생활, 과다한 가공식품, 설탕, 정제된 곡류, 항생제 등을 먹어 장내 유익균이 죽는 경우가 많다. 생명이라는 단어의 생은 살아있다는 뜻으로 흙 위의 사람을 의미한다. 즉 사람에게 흙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들 때 흙을 재료로 쓰셨다고 하는데 그 흙 속에 각종 유익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좋은 토양은 약 50%가 각종 미네랄과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 유익균의 역할은 다양하다.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지방산을 생산하고 온갖 발암물질을 억제하며 몸에 필요한 비타민 B, K나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를 만든다. 최근에는 장내 유익균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치료에 효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대표적인 유익균으로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아가 있다. 락토바실러스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잠재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피도박테리아는 장내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아세트산염 등의 단세 지방산 생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소가 혈관 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유익균들은 장내에서 활동하는 곳이 다르며 저마다 다른 종류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유익균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식품업체에서 유익균을 첨가한 여러 제품을 생산해내지만 함유량이 적고 대부분의 제품이 인공색소나 설탕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최소한 10억 마리 이상의 생유익균이 들어있는 고단위 영양제나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익균은 위산의 약함으로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거나 코팅 처리된 제품이 좋고 평소에는 냉장고에 보관한다. 일정 기간 복용하면 유산균이 장내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종류를 바꿔가며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인간의 노화는 장내 세균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장 내벽의 투과성이 줄어 소화된 음식물을 제대로 밀어내거나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입맛이 떨어지고 치아나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식단에 변화가 생기며 면역계 활성도 저하된다. 그리고 이는 장내 세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건강한 균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기존 장내 세균, 주로 유익균은 그동안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장내 환경이 변화하면 사멸률이 높아지게 마련이고 이 빈자리는 외부에서 들어온 유해균이 채울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 장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100살을 넘긴 고령자들의 경우 예외 없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을 가졌고 천연 항생물질을 만들어내는 장내 세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환경 조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에서조차 평균 수명이 80대를 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춰보면 100살 이상의 장수는 개인의 영양과 건강 상태, 체질뿐 아니라 장내 세균과의 기막힌 공생이라는 퍼즐 조각까지 모두 맞춰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의 바탕은 식습관이다. 물론 개인의 장내 세균 비율은 어린 시절 식습관에 크게 영향받지만 어른이 됐다고 그 비율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지방과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먹는 식습관은 건강한 장내 세균이 자리 잡는 바탕이 된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는 건 우리 몸뿐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작은 입주자에게도 해당된다.